40년간 교직 생활 후 퇴직한 62세 교사, 꿈꿨던 노후의 충격 반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0년 동안 교단에 서 있다가 62세에 퇴직한 한 교사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학교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잖아요. 교직이라는 길이 쉽지는 않아도 어느새 맞이하게 된 퇴직 시점에는 대부분 이제 좀 쉬며 여유를 누려볼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그리던 노후의 낙원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이긴 한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교사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어떤 변화와 도전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다른 세 분의 사례도 살짝 들어볼게요. 혹시라도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토록 기다렸는데. 퇴직 후의 낯선 공백기. 이 교사분은 62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무려 40년을 교편에 서셨으니 세월이 주는 무게도 상당하죠. 늘 학생들로 붐비던 교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복도,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 쉴 새 없는 행사 준비.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힘들어도 활기를 주고 정체성을 만들어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이 활력이 몽땅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퇴직 전에 어느 정도 대비도 했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당장의 생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대요. 문제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던 기회가 확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무료함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일정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이미 독립을 해서 딱히 매일 얼굴을 볼 수도 없고요. 이분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예상치 못한 노후의 충격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2. 은퇴 후 만나는 다양한 난관. 1. 소속감 상실과 정체성 고민.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소속감의 부재라고들 해요. 특히 교사, 공무원, 군인, 대기업 임원 등 조직 생활이 강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는 테두리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사분도 학교라는 조직, 학생이라는 나의 대상이 사라진 순간 내가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상보다 빠른 재정 악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출혈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기도 하죠. 게다가 주 5일 혹은 주 7일을 집에서 보내다 보면 경조사나 친목 모임, 여행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도 해요. 본인은 노년에 여유 좀 누려보겠다 싶은 마음에 조금씩 쓰기 시작하지만 어느새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3. 라이프 스타일 재정립의 어려움. 40년간 같은 패턴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활 리듬을 바꾼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대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가 주어진 거죠. 그런 시간을 자유라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자유가 주는 막막함과 허무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했을까? 퇴직한 62세 교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맥락에서 다른 3분의 사례를 함께 나눠볼게요. 혹시 이분들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례 A. 58세에 명예퇴직한 대기업 과장의 이야기. 이분은 58세에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금을 더 받을 때
나가는 게 낫겠다 하고 결정하신 거죠. 초기에는 얼떨결에 쉬게 됐다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해결책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작은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시장 조사는 제대로 안 하고 골프 용품 수입 사업에 발을 들였는데 1년 만에 실패했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재미를 찾았다고 해요. 결과는 실패였지만 나는 그래도 시도해봤다며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랍니다. 지금은 정식 창업보다는 취미와 재능 기부를 병행하면서 지역 도서관에서 경제창업 관련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례 B 63세에 퇴직한 공무원의 도전. 63세 공무원 출신의 이분은 늘 나는 인생 이막을 위해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하셨대요. 퇴직 후 막상 그 계획을 실행하려니 누군가를 어떻게 모집해야 할지 또 모임에서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혼자서 애쓰다 보니 지치기도 쉽고 시간만 흘러가더랍니다. 해결책 결국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작은 독서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조금씩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다 보니 운영 노하우도 생기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니즈도 파악할 수 있었죠. 결국 1년 뒤 직접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은 15명 이상의 회원과 함께 꾸준히 활동 중이랍니다. 이분은 작은 한 발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세요. 사례 C 60세 교사 출신 부부가 함께 취미 탐색. 사례 C는 우리의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의 또 다른 교사분입니다. 이분은 60세에 퇴직한 후에 부인이랑 맞벌이를 해서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때때로 부인과 부딪히기도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이게 뭐지? 하는 허무함이 생기더랍니다. 해결책 부부가 함께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등산을 해보기도 하고 배움을 위해 지역 문예센터에서 공예 수업을 들었어요. 하다 보니 부인은 캘리그래피에 흥미를 느꼈고 남편은 한복 원단으로 인형을 만드는 공방 수업에 꽂혔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재미를 찾게 되니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이분이 강조하는 건 꼭 부부가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의 취미를 응원해주고 그걸 통해 대화 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랍니다. 4. 어떻게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까? 자, 그럼 이런 사례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은퇴 생활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까요? 경제적 플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충분할지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도 많으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부수입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면 업무 강도가 낮은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속감과 인간관계 유지. 완전히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은퇴 전부터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찾아보세요. 일은 그만둬도 사회적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퇴직 후에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되면 우울감이 급속도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목표나 취미 찾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더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나 배움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이 작은 스텝부터 시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퇴직 후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가족들과 기대하는 바를 대화로 충분히 나누고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관리.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건강이에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나 상실감을 너무 혼자만 사귀지 마시고 지인이나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인정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62세 교사분처럼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나면 처음엔 해방이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곧바로 외로움과 허무함이 몰려올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빠듯하네?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꾸려나갈 방법은 정말 많아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해서 꼭 사업을 크게 벌이거나 대단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노년까지 살아가야 할 시간은 길고도 다양하니까요. 부디 이 글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나 스스로에게 무엇을 허락해주고 또 어떻게 가치를 찾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작은 시도라도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관계 맺음을 이어나가면서 나만의 노후, 나만의 이막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례들이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 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